안녕하세요. 나합격 전기기능사 저자 남대성입니다. 본 영상은 나합격 전기기능사 이론팩 및 기출팩을 구입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참고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관연도 기출문제 2016년 1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기에는 시험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고 계산 문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전력 120V, 내부 저항이 15옴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 저항 R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조건에서 물었는 게 최대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나타내며, 그때 최대 전력을 나타내는 공식은 아래 공식과 같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R 값은 내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부하 저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4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시고 곱하기 주어진 조건에 내부 저항 15옴을 주었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기 때문에 라지 R을 넣든 스몰 R을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15옴, 그 다음에 기전력이 120V. 제곱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240W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가 300회, 권수를 표시할 때는 N으로 표시합니다. 300회의 코일에 6A는 전류 I가 되겠고요. 6A가 흘러서 0.05웨바, 단위가 웨바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자속을 의미합니다.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 하여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헬리가 되겠는가? 인덕턴스라는 것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자성체를 자화시킨 상태에서 그때 발생되는 자속이 코일을 쇠교하는데요. 이때 코일의 쇠교 비율을 결정짓는 상수값을 인덕턴스합니다. 여기에 자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덕턴스를 의미하며, 자체 인덕턴스 공식은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인덕턴스 L 값은 I 값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I는 6A, N 값은 300회, 그 다음 자속은 0.05웨버가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2.5 헬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RL 직렬회로에서 서셉턴스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임피던스는 표기를 Z로 씁니다. 어드미턴스는 Y로 쓰고요. 자, 이때 이 어드미턴스는 옆을 보시면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즉,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라 보시면 되고, 이 임피던스 값은 내부의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어드미턴스가 역수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값 또한 역수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역수를 표기할 때 무엇이라느냐? 컨덕턴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리액턴스의 역수를 표기할 때는 서셉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서셉턴스, 즉 리액턴스의 역수값을 물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어드민턴스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값은 R 플러스 J XL 분의 1이 되겠고요. 분모 부분에 허수 J가 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놓아두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 부분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값을 띄는 값을 곱하고 나누어 주십니다. 자, 지금 제가 위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복소수 형태 되는 값을 계산하는 식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화살표 방식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R 곱하기 플러스 R, 그 다음 R 곱하기 마이너스 JXL 플러스 JXL 곱하기 R 플러스 J 곱하기 마이너스 JXL 순으로 계산을 하여 주시면 되고, 결과값은 아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JXL 곱하기 R과 플러스 JXL 곱하기 R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소거시켜 버리면 남는 값은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R제곱 플러스 XL제곱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컨덕턴스 값만 따로 빼보시면 R제곱 플러스 XL제곱분의 R이 될 것이고, 서셉턴스 값만 따로 빼보시면 R제곱 플러스 XL제곱분의 마이너스 XL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여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직렬 회로에 C1과 C2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C1 양단에 V1 전압이 걸립니다. C2 양단에 V2 전압이 걸렸을 때 C1의 값은 5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C2가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률로 접속하고 직류 30V로 가했을 때 C1 양단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C1이 아니고 V1 값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1은 5페럿, C2는 10페럿. 지금 콘덴서의 직렬 접속 같은 경우는 저항의 병렬 접속과 같은 형태로 전압이 분배됩니다. 하여 C2 값이 분자 값으로 올라가서 C2 10마이크로페럿을 넣어주시고 전압은 전체 전압 30V를 가해주십니다. 답은 20V가 돼요. 자, 이때 V2 전압은 V1 전압과 반대 형태로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전체 전압 V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0V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교류 회로의 성간 전압이 13200V. 자, 성간 전압을 표기할 때 VL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선전류가 800A, 선전류를 I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역률이 80%의 부하의 소비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메가라는 것은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시면 P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식을 하나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루트 3과 지금 저는 여기 3을 적어 드렸는데 차이가 무엇이냐? 만약에 주어진 전압과 전류가 선간전압 선전류이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를 쓰시면 되고요. 주어진 조건이 상전압과 상전류이면 3상일 때 이러한 상이 3개 있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었는 값이 메가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단위 환산을 위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약 14.63MW가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1옴 메타는 몇 옴센치가입니다. 옴센치입니다. 몇 옴센치인가? 해설을 보시면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1메타는 10의 2승 센치가 됩니다. 즉 1옴 메타는 10의 2승 옴 센치가 돼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사인파는 정연파, 즉 이러한 파형을 의미합니다.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인덕턴스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즉, 전압에 비해서 90도 뒤지는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2분의 파이, 여기서 파이 값은 라디안법에 의한 파이로 180도를 의미합니다. 즉, 2분의 180은 90도가 되어서 90도만큼 뒤진다, 180도만큼 뒤진다, 90도만큼 앞선다, 180도만큼 앞선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지죠. 왜 그러냐면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류가 90도 앞서는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구분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율과 파형율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인가? 파형율의 공식입니다. 파고율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파형율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기기능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정연파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반파나 구형파 또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숙지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형율과 파고율이 1인 파형은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 접합 부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이외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펠티어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어백 효과가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체를 접합하고 접합점을 서로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 그 부분에서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현상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차이점을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가까이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극 가까이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자, 자성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석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강자성체와 그 다음에 자석의 성질을 약하게 띠는 약자성체가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이때 약하게 자성체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약자성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강자성체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력이 형성될 때는 상자성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강자성체와 반대 방향으로 자화의 성질을 띠는 것을 반자성체라고 하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S 서로 그림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 자성체는 반자성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10마이크로 쿨럼, C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읽을 때 쿨럼이라 하고 이것은 전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마이크로 쿨럼, 이것을 Q2 전하를 하고요. 1m,
간격을 놓았을 때 발생되는 정전력, 힘 F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기 중이랬기 때문에 입실론 S라고 하는 비유전율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라는 공식으로 쓸 수가 있으며 거리 R 값은 1m, Q1은 10 마이크로쿨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곱하기 20 마이크로쿨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1.8 뉴턴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압이 20V, 그 다음에 전력이 2kW의 전열선 2개를 같은 전압, 자, 전압이 일정이죠. 전압이 일정,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전압과 전력 그리고 저항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식을 써서 전력 값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식을 쓰냐고 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같은 전압, 즉 전압이 일정입니다. 전압이 일정일 때는 이 전력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저항 R 값을 구하면 P분의 V제곱으로 저항을 25ohm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두 개의 저항 값을 더하시면 되고, 병렬로 했을 때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 형태로 해서 10oh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식을 보시면 전력과 저항 값은 반비례 관계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직렬 연결 시 전력과 저항은 40분의 1, 즉 4분의 1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4분의 1로 줄어든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I1,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로 했을 때 각각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즉, I1에 흐르는 전류는 R1 더하기 R2분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R2 곱하기 전체 전류 I라고 쓰시면 되고요. R2ohm에 흐르는 전류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R1 곱하기 전체 전류 I로 쓰시면 됩니다. 하여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가 되겠는가? 즉 최소 저항에 대한 최대 저항의 비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 시 최대 저항값은 4R이라고 되어 있고요. 병렬 연결 시 최소 저항값은 4분의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저항을 접속할 때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모든 저항들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저항들의 값이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병렬 연결로 했을 때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가서 n개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저항값들이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로 하나의 저항을 나눠줍니다. 하여 직렬 연결 시에는 저항값들이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커지고요.
병렬 연결 시 저항값은 개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직렬이고 최소 값은 병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저항 4개 있기 때문에 최대는 직렬 형태로 4R, 최소 저항은 병렬 연결 형태로 개수 4분의 하나의 저항 R로 하셔서 최소에 대한 최대의 저항 B, 즉 16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되겠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반파를 했고요.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단 정유기의 전압강하는 무시한다. 자, 여기서 직류 전류의 평균치 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말합니다. 이 전류 값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저항이 R이겠고요. 부하 저항 값이 R. 그 다음에 이 정류 회로를 거쳤는 실효치 전압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ED. 즉 반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 하나의 값을 거친 정류된 전압 값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ED 값 대신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평균치 전압값을 대입을 시켜줍니다. 대입을 시켜주면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R분의 EA 실효치 전압값을 대입을 하시면 답은 파이분의 루트 2 R분의 2 4번 형태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3번 1차 전압이 6300 V1이 6300 2차 전압이 210 V2가 210 주파수가 60Hz인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 A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권수비 A 공식은 필수 공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전압비 요거를 가지고 오시면 210분의 6300 하셔서 권수비 A는 3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 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즉 Y결선을 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 성간전압의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성간전압의 결선에 비해 절연이 어렵다. 자, 답을 보기 앞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Y결선을 의미하고요. Y결선의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평형 3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형 3상이란 것은 각 상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인 결선을 말합니다. 평형 3상이란 것은 각 상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인 결선을 회로를 평형 3상 회로라고 합니다.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성점을 접속한 회로를 말하며 Y결선의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Y결선은 평형 3상을 만족하였을 때 이 가운데점의 전위가 영전위를 형성합니다. 영전위라는 것은 전위차가 없음을 의미하며 전위차가 없다는 것은 정기적인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류는 흐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를 기준으로 중성선을 하나 인출할 수 있고 접지선을 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결선의 특성을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A, B, C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성간전압 VL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라 했을 때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의 크기를 가지며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또한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분의 1배만큼 나눈 값이기 때문에 실제 상전압에 고전압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에는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제3고접하가 포함되는데요. 접지를 하였을 때 이 제3고접하가 포함된 값이 흐르기 때문에 선로에는 고접하 성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접지선 인근에는 제3고접하에 의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통신선이 지나갔을 때 유도 장애가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같은 성간전압의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4급 유도 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얼마가 되겠는가? 슬립을 물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요. 슬립 공식은 S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실제 회전속도입니다. 여기서 1700rpm으로 실제 회전속도를 주었기 때문에 구하셔야 될 값은 동기속도. 동기속도 공식은 극수분의 120F, 즉 극수가 4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 동기속도를 구하시면 1800rpm이 나옵니다. 대입을 하시면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00 100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셔서 5.56%가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P가 3%입니다. 리액턴스 강화가 4%, Q가 4%인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 최대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때 공식은 루트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가 나오고 만약에 역률 값을 주었을 때는 아래식을 적용시키셔갖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 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용어 및 해설 및 용어 설명을 보시면 발전기, 갈로, 변압기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을 100분율로 표시했다. 자, 먼저 실제 효율인 실측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변압기. 변압기는 회전기가 없기 때문에, 즉 돌아가는 전기자부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에는 항상 부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 발전기 규약 효율과 그 식을 같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값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을 쓰셔서 이러한 형태가 변압기의 규약 효율 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시 기동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 장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지정을 해 보시면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이며, 이때 역률과 효율이 좋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콘덴서 기동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수지관을 쉐드를 이용해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자, 합성 수지관을 이용해서 쉐드를 지지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가 되겠습니다. 자, 52번이요.
어느 가정집에서 40W LED 등 10개, 1kW 전자레인지 1개, 100W 컴퓨터 2대, 1kW 세탁기를 1대 사용하고 하루의 평균 사용 시간이 LED 등은 5시간, 전자레인지 30분, 컴퓨터 5시간, 세탁기 1시간, 그리고 1개월 30일간을 사용했을 때 전력량 단위로 보시면 kWh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 전력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위의 조건을 보기 쉽게 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LED 등 소비 전력, 지금 40W인데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킬로로 바꿨습니다. 킬로면 곱하기 10의 3승이기 때문에 바꾸시면 0.04kW가 되고요. 그 다음 대수가 10대, 1일 사용 시간이 5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전자레인지는 1kW, 대수가 1대고 1일 사용 시간이 30분, 즉 0.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3개를 곱하시면 0.5, 위에 거 3개 곱하시면 1일 소비 전력은 2kWh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0.1, 대수 2대, 그 다음 사용 시간 5시간, 그리고 1일 소비 전력은 1kWh가 되겠고요. 세탁기 1kW 1대, 1시간 정도를 사용하여 1일 소비 전력은 1kWh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력을 합성을 하시면 4.5kWh 하셔서 이것을 1개월 30일을 곱해주시면 135kWh가 한 달 30일간 사용한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이요.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에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한 경우 경과는 몇 메다 이하로 제한을 하여하는가? 고압 가공 전선로.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철탑의 표준 경과는 600m 이하로 제한을 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완 공사를 할 경우 400m로 줄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봅니다.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입니다. 즉 n이 3층이고 전체 소선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소선수 n 값은 얼마가 되느냐? 총 소선수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시키시면 3n 플러스 1 플러스 1 하셔서 3 곱하기 층수가 3층 곱하기 3층 더하기 1 더하기 1 하시면 중심 소선을 뺀 전체 소선수는 37가닥이 나오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중심 소선수를 뺀 층수가 아니라 총 소선수가 37가닥이 나옵니다. 자, 60번 문제를 봅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하는가? 자, 문제상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삽입 깊이는 외경에 1.2배 이상을 삽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을 시에는 외경에 0.8배 이상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요. 자, 이상 2016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만약 문제를 푸실 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페 Q&A 코너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